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송선영 교수입니다. 10차시 혁신가에서 혁신기업으로 혁신기업가 리더십 사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9차시에 이어 머스크의 비전에 따른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론 머스크의 비전인 전기차와 청정에너지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기반을 둔 전기자동차 회사입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타크 파테닝이 창업했습니다. 2004년 페이팔과 집투의 창업자이던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하여 201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모델 S, 모델 3, 모델 X 등 6개 모델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인 메가팩, 파워월, 솔라루프 등을 테슬라 에너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급속 충전,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맵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슈퍼차저는 테슬라 이용자의 경우 연료비가 제로입니다. 끝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만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는데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서 2020년에 15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7조 원의 수익을 만들고 탄소 배출권을 통해 2020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테슬라 CEO의 새 직함을 머스크가 테크노킹, CFO 잭 커크원은 코인 마스터로 아마도 당시의 비트코인 매수 관련하여 장난스럽지만 인지하기 쉽게 변경했습니다. 테슬라의 단계적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목표입니다. 모델 라인업 확장입니다.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 2.0 출시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기술 발전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 2에서 3단계 수준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목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 능력 확대를 노력하고자 기가팩토리의 확장을 통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터리 기술 혁신입니다. 4680 배터리 셀 도입 등 주행거리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목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 로보택시 서비스 도입을 상용화하고 교통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통합을 위하여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에너지의 단계적 목표입니다. 2015년 테슬라 산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에서 신설된 테슬라 에너지는 2016년 솔라시티 인수 후 지속 가능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목표의 첫 번째 단기 목표는 캘리포니아와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를 확장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생산 능력을 40GW에서 80GW로 늘리는 메가팩 생산을 확대하고 가정용 파워월과 상업용 파워팩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에게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기 목표로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보급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오토비더 AI를 개선하여 에너지 거래 소프트웨어인 오토비더를 통해 고객들이 전력 거래에서 더 많은 차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AI 성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목표 부분입니다.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재생에너지를 통합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사용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목표를 통해 전기차와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회복하며 빠른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링 컴퍼니는 터널 건설과 하이퍼루프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터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터널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베이거스 루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공항 등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 시스템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캡슐형 열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하이퍼루프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링 컴퍼니의 단계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링 컴퍼니의 단기 목표는 베이거스 루프의 완성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와 주요 호텔, 공항 등을 연결하는 터널 시스템을 완성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는 것과 푸르푸르 굴착기 개발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터널 굴착기를 개발하여 터널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 목표입니다. 로스앤젤리스, 시카고 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다른 도시로의 터널 시스템을 확장하고 하이퍼루프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터널 시스템을 확장하여 글로벌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하이퍼루프를 상용화하여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라스베가스의 언더그라운드의 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트립 구간에서 디스턴스와 트래블 타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머스크의 도전을 두고 세상이 마냥 기대와 찬사만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무모하고 허황된 공상과학 영화, 예를 들면 아이언맨 시리즈와 매트릭스, 트랜센던스, 아이로봇, 마키나를 보는 듯한 그의 도전에는 머스크만의 통찰력과 리더십, 기업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업과 조직, 구성원들은 함께 움직이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3대 비전에 따른 기업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비전에 따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AI 부분에 대한 주요 기업은 xAI와 뉴럴링크가 있었습니다. 비전은 xAI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류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업에서의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 키포인트는 혁신과 실험을 중시합니다.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주와 뇌 분야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비전은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와 같은 우주 탐사를 통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뉴럴링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경질환을 치료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의 키포인트는 이 분야에서 극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팀과 구성원들을 독려합니다. 그는 세부 사항까지 직접 관여하며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부분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테슬라 에너지, 보링 컴퍼니를 들 수 있으며 비전으로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테슬라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링 컴퍼니는 메가시티 등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서 보여주는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은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빠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은 매우 독특하고 전통적인 리더십 방식과는 다릅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입니다. 머스크는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머스크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를 통해 높은 품질과 성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극한의 목표 설정입니다. 그는 팀과 구성원에게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팀과 구성원들에게 큰 압박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피드백입니다. 머스크는 팀원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높은 기대치입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입니다. 머스크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스타일은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팀이 높은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다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는 팀원들에게는 큰 동기가 부여가 되었죠. 머스크는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몇 가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며 리더십에서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빠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도록 머스크는 팀원들이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과 직접 소통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죠. 두 번째, 간결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는 복잡한 용어나 불필요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똑똑함보다는 명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세 번째, 불필요한 미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머스크는 불필요한 큰 미팅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미팅을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팅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은 중간에 나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조직 운영을 위한 효율적 시간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빠른 피드백입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빠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존속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과 신뢰입니다. 머스크는 팀원들에게 강한 신뢰와 책임을 부여했고 이는 팀원들이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든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지며 그의 팀이 높은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효율성, 융통성, 이 세 가지 키포인트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었죠. 일론 머스크 리더십 차별성의 원칙을 보면 효과성, 효율성, 융통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기업가로서 팀원들과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직접적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보면 직원들의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지지하면서 머스크는 자신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매니저에게 허용되는 사항은 세 가지뿐이라고 강조하고 첫 번째, 자신의 지시가 틀렸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메일을 보낼 것. 둘째는 자신의 지시가 애매하다면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것. 셋째는 지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결국 자신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실행하라는 경영 철학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타,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본인을 믿으라는 다이렉트 메일, 사이버 트럭 본격 생산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발송한 품질 관련 이메일 등 언론이나 엑스닷컴을 통한 간접 소통, 메일을 통한 직접 소통을 하면서도 머스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메일을 읽는 구성원이라면 아마도 더 큰 회사의 비전, 상식, 그리고 함께 일을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새로운 헌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수많은 추문과 비판들, 회사에 대한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와 기대에 적잖은 시선들도 존재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의 회사 직원들의 옆과 뒤에 함께 서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리더로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업가 정신을 특징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는 항상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을 이끌어 나갑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 실험입니다. 머스크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혁신을 추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기업가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입니다. 머스크는 감정이나 직관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그의 엔지니어링 배경과도 관련이 있으며 모든 결정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팀원들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은 머스크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과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상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일론 머스크의 기업가 정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10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상단에 다나송 skku.e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